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과천에 거주 중인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맞이하고 파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파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의 엄마는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쎄,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엄마를 무시했거든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무시 주려고 하다가 엄마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태세 전환해서 사람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없어 보이고 우리 엄마를 대놓고 건드리려고 한 행동이 용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혼하기를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의 정체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무시하지 못했어요. 본인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는 저와 엄마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혼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나이만 먹었지 어른스러운 모습은 그다지 없더군요.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제 주변에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 겪지 마시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정말 좋으십니다. 주변에서 금술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고는 했어요. 두 분 다 자상하고 너그러우며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저를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먼저 두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엄마는 가정주부십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 봉사를 하다가 만났고 그 만남을 계기로 사랑을 키우셨대요. 그렇게 결혼 후 제가 태어난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의 성장 과정입니다. 엄마는 저와 같은 외동딸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동안 자라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너그러우신 두 분 밑에서 자라게 되었고 가정 환경도 유복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의사시거든요. 아직도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물론 의사는 아니고 병원장님으로 말이죠. 외가 쪽은 대대로 의사를 배출하는 집안이었고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가 운영하셨던 작은 병원을 물려받으셨어요. 그리고 점차 그 병원을 키워내셨죠. 그런데 왜 저희 엄마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지 않고 가정주부로 계시냐고요? 그건 엄마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꿈이란 게 있잖아요. 저희 엄마의 꿈은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내조하는 현모양처였습니다. 물론 이루고 싶은 직업도 있었죠. 엄마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클수록 음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가수를 꿈꾸게 되셨대요. 그러나 아무리 가수라는 직업을 꿈꿔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할아버지와 큰 마찰도 있었죠. 의사를 배출하는 집안이었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엄마의 학업에 크게 관여하셨고 어릴 때부터 너는 의사로 커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그런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엄마를 키우셨고요. 그렇다 보니 엄마는 집이 편한 게 아니라 마치 감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아무리 사이가 좋고 엄마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해도 엄마의 직업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맞춰 키우다 보니 엄마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두 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공부하면서 정해진 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다른 세계에 눈을 뜨셨다고 합니다. 너 제정신이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친구랑 놀다 왔어요. 네가 지금 친구랑 놀 때야? 성적이 이 지경으로 떨어졌는데 친구랑 놀 생각이 나냐고? 너 요즘 대체 왜 이래? 한 번도 아빠를 실망하게 한 적 없던 애가 왜 이렇게 엇나가냔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의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자꾸 아빠 실망하게 할래?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머리 꼬락서니는 또 그게 뭐야? 나는 맨날 공부만 해야 해요? 나도 친구랑 놀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 좀 안 하면 어때요? 그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너? 지금 아빠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라고? 거짓말. 다 아빠 욕심일 뿐이잖아. 난 의사 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건 음악이란 말이야. 내가 왜 아빠 뜻대로 의사가 돼야 하는데? 음악? 고작 하고 싶다는 게 음악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겨우 딴따라 짓이나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잖아. 그냥 나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이게 정말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할 거면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다른 집 아이들보다 풍족하게 자란 걸 감사히 여겨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의사 안 될 거면 우리 집안에 있을 필요 없어. 내 돈으로 먹고 자고 할 필요도 없다고. 엄마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할아버지와 대립하는 상황이 많아졌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때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두 분 몰래 짐을 챙겨 가출하셨대요. 친구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며 노숙 생활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가출한 이후 집안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홧김에 나가라고 했지만 엄마가 진짜 나갈 줄은 몰랐던 거죠. 강하게 말하면 엄마가 겁먹고 포기할 줄 아셨대요. 다시 예전에 말 잘 듣는 딸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고 엄마를 찾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가출한 지 보름 만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것도 엄마의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가출하고 나서 안 좋은 일에 휘말려 의도치 않게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때 연락을 받은 할아버지가 놀라서 뛰어오셨대요. 그 일이 있고 집에 돌아온 뒤 크게 혼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두 분의 눈치만 살피셨대요. 그런데 두 분은 엄마를 혼내기는커녕 다친 곳 없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엄마를 꼭 안아주셨답니다. 진짜 많이 혼날 각오로 가출한 건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고 엄마도 느끼는 게 많으셨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춘기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셨더라고요. 혼내면 비뚤어진 마음에 또 집을 나갈 거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더 깊이 꼭꼭 숨어버릴까 봐 걱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가출해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가출하지 못하게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고자 노력하기를 택했고 더 이상 의사되라며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엄마가 원하는 길을 밀어주겠다고 하셨대요. 자식을 의사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강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다음에 또 가출하면 그때는 정말 엄마를 잃게 될까 봐 크게 걱정하셨나 봐요. 엄마가 가출하는 동안 자신이 욕심대로 키우려 했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일절 강요하지 않겠노라 다짐하셨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의사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일을 전적으로 밀어줄 테니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두 번 다시 가출하지 않겠다고요. 엄마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다시 전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와
잘 지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지만 엄마도 가출해 있는 동안 여러 가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애타게 찾아 헤맨 부모님을 생각하니 죄송스러웠다고 했고요. 어린 마음에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였지만 그래도 다시는 이런 식으로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대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지 이 기회에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 딸로 돌아가셨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좋게 잘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른 집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더라고요. 엄청나게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아빠였다면 엄마는 더 엇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며 감싸준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의사로 만들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저버리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거나 엄마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했고 더 큰 경험을 하고자 해외로 음악을 배우러 가셨대요. 그때 엄마 나이 17살의 말이죠.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과감하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셨습니다. 학교 다녀봤자 음악에 관련된 것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진학을 포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으로 해외를 누비며 음악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많은 것들을 익히셨죠. 그렇다고 유학은 아니고 그냥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경험하신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도 놀랍더라고요. 한때 엄마에게 중졸로 학업을 마무리한 게 후회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배우고 학교 못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엄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나중에 얼마든지 검정고시라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후회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친척 중에 유일하게 엄마만 가방끈이 제일 짧았거든요. 엄마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후회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 학교 가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값진 시간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엄마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말이죠. 저는 정말 저희 엄마가 너무도 대단하고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제일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엄마는 아빠와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내셨고 지인의 소개로 아빠를 만나 결혼한 이후부터 좋아하던 음악을 그만두고 가정주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왜 포기했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음악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음악보다 아빠와 저를 더 중요시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젊은 시절 후회 없이 좋아하는 걸 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겠노라 결심했고 오로지 가족만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엄마가 왜 중졸로 학업을 마무리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고 그저 공부끈이 짧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배운 거 없고 능력 없으니 집에서 살림이나 한다고 여길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친구의 엄마도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이죠.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비시모는 저를 무척이나 흡족해 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듣고는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비시모는 가방끈이 길고 화려한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예비시모도 저처럼 가방끈이 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인처럼 배운 사람을 좋아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대학을 졸업했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예비시모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죠. 그래,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럼 얼른 식 올리자꾸나.
어차피 내 사람 되라인데 시간 끌릴 뭐 있니? 이번 연도 안에 식 올리자고. 이번 연도 안에요? 준비하기 조금 빠듯할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 테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개월 만에 준비하고 식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뭘. 서두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라서 그런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결혼 허락 안 했어. 우리 예비 며느리가 좀 대단하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인 대학 졸업하고 박사 학위까지 땄잖아. 나는 말이야. 많이 배운 사람이 참 좋더라.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우아하고 교양 있는 법이거든.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얼른 결혼시켜야지. 우리 예비 며느리 정도는 돼야 내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예비 시모도 가방끈이 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좀 배웠다고 잘난 척하는 게 심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많이 배운 며느리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공부에 소질이 없었거든요. 본인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남자친구 머리로는 그게 안 되니까 며느리라도 많이 배운 사람으로 얻자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대학 졸업하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으니 주변 사람에게 자랑하기 딱 좋았죠. 비록 아들은 공부를 못했지만 며느리를 콧대 세우고 싶은 심리였습니다. 예비 시댁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고 서둘러 결혼시키고 싶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예비 시모와 달리 제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평생 함께할 배우자인데 본인들의 뜻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학벌이 어떤지 직업과 능력에 관한 건 크게 궁금해하지 않으셨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결혼하는 걸 후회되지 않게끔 하는 사람인지를 중점으로 보셨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알겠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양가 어른들은 서로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방끈에 집착하는 예비 시모가 대뜸 엄마의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어쩜 따님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공부 잘해서 참 좋으셨겠어요. 저도 알아주는 대학 출신이지만 우리 아들은 그렇게 키우지 못했거든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비결은 따로 없어요.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 질색하는데 우리 애는 남다른 건지 공부하는 걸 재미있어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두 분 머리 닮았나 보네요. 가만히 있어봐. 박하사도는 경기권 대학 나오셨다고 했고 안사도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예비 며느리가 똑똑한 거 봐서는 좋은 대학 나오신 것 같은데. 아, 저 대학 안 나왔습니다. 네? 대학을 안 나오셨다고요? 아이, 그럼 고졸이신가요? 아니요, 중졸이에요. 네? 중졸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들은 거 맞죠? 정말 중졸인가요? 네, 맞게 들으셨어요. 중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아니, 왜? 뭐 거창한 이유는 없고 그냥 다른 경험을 쌓고 싶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중졸은 조금 경험이야 학교 다니면서 쌓아도 충분한데. 엄마가 중졸이란 사실에 시모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이내 차분해지더니 웃음기가 싹 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엄마를 무시했습니다. 말끝마다 본인은 명문대학 출신이라 잘난 체 하면서 아는 것도 많고 엄마와는 다르다는 식의 티를 팍팍 냈어요. 엄마를 대놓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은근히 돌려가면서 톡톡 건드리더라고요. 상견례 도중에 예비시모랑 대학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예비시모가 엄마를 의식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저희가 안사돈 있는 자리에서 대학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겠지만 안사돈은 대학 안 나왔으니 잘 모르시잖아요? 안사돈 빼고는 다 대졸 이상이니까 우리 대학 이야기는 그만하고 안사돈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갈까? 아닙니다. 말씀 편하게 나누세요. 굳이 대학 나오지 않아도 대화 내용 이해 못할 만큼 모르지 않아요. 에이, 그럴 리가요. 괜히 저희 배려한다고 그러실 거 없어요.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상냥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 엄청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시모가 학벌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고 또 집착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졸인 엄마를 무시해서 일부러 저러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제 기분 다 드러낼 수 없어서 우선은 잠자코 있었어요. 엄마가 중졸이라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 상견례장의 분위기는 더 이상 좋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견례였다고 해야겠네요.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예비시모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중졸인 거 알고 은근히 무시하면서 말하는 게 기분 나빴고요. 나랑 이야기할 때도 온통 대학 이야기뿐이고 대체 학벌에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냐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원래 그런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엄마한테 학벌은 마패와 다름없어. 인생의 결과지라고나 해야 할까?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는지 앞으로의 능력도 내다볼 수 있잖아. 그냥 엄마한테 대학 졸업장은 훈장 같은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제일 머리 좋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릴 때부터 나한테 공부해라, 성적이 이게 뭐냐, 얼마나 난리치셨는지 몰라.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엄마는 학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곤 해. 공부 못하는 사람 엄청나게 무시하거든.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빠. 우리 엄마 공부 못해서 고등학교 못 간 거 아니야.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결정 내리신 거란 말이야. 학교 안 나왔다고 무조건 공부 못하고 머리 안 좋은 건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게 문제지. 나는 그런 거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지만 딱히 풀리는 건 없었습니다. 해결점도 없었고요. 남자친구는 엄마 성격이 워낙 고지식하고 학벌에 예민한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 엄마 때문에 결혼을 엎을 것도 아닌데 그냥 최대한 안 마주치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작작하라고 해도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인데 바뀌는 걸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했어요. 하긴 남자친구도 어릴 때부터 예비시모한테 시달렸으니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거겠죠. 어차피 바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덜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했고 어차피 결혼하면 서로 뵐 일이 많이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이일 테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마주치지 않게끔 조심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중졸이란 사실을 알고 엄마를 무시한 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학벌에 집착하는 예비시모가 싫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대로 예비시모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니까 엄마랑 마주치지 않게 노력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시하는 거야 아니라고 100번 설명한들 들어먹지 않을 것이고 그런 내색을 엄마한테 못 내비치게 저희가 중간에서 차단하면 그뿐이잖아요. 그리고 만일 저한테 엄마 이야기를 꺼내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무시하는 것까지 뭐라고 못해도 제 앞에서 엄마 무시하는 건 아니죠. 예의 있게 그런 말씀 삼가해달라고 이야기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요. 또 예비시모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저희 엄마는 이런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짚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못 간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대로 안 간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가 두 분 사이에서 눈치 있게 행동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비시모가 엄마를 무시해도 작정하고 무시하려고 들까 싶었죠. 그런데 제가 예비시모를 잘못 봤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작정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이걸 결정적으로 언제 알게 되었냐면 저 몰래 엄마를 불러내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결혼 준비하느라 집에서 밀린 일을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갈 준비를 하시더군요. 어디 가시냐고 여쭤봤더니 예비시모를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시모랑 왜 만나냐고 했더니 글쎄 엄마한테 따로 연락해서는 혼수 문제도 의논하고 본식 때 입을 한복도 같이 살펴보자고 하셨대요. 이제 사돈 맺을 사이인데 차도 한잔하면서 친해지면 좋지 않겠냐고요. 그 말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벌로 사람 가리고 무시하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엄마한테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걸까? 저는 솔직히 예비시모가 엄마랑 어울리는 걸 피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학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엄마랑 어울리려고 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할 때도 있겠죠. 물론 그때마다 엄마를 무시하려고 들겠지만. 아무튼 먼저 이렇게 만나자고 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고 의아스러우면서도 살짝 걱정됐습니다. 아무리 미리 친해질 겸 만나자고 했다고 해도 예비시모가 또 무시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괜히 우리 없을 때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자면서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만나기로 한 시간이 있는데 이제 준비해서 언제 가냐며 됐다고 하셨고 어른들끼리 만나기로 한 자리에 제가 뭐하러 끼냐면서 그냥 혼자 가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하도 혼자 가겠다고 서둘러 나가셔서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먼저 연락한 거 보면 엄마를 생각한 만큼 싫어하지는 않은 건가 싶고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랑 결혼 관련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 통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엄마와 예비시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장모님이 우리 엄마 만나러 나가셨다고? 이상하다. 오늘 엄마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나가실 때 동창회 다녀오신다고 했거든. 뭐? 동창회? 대학 동창회.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예감이 안 좋았습니다. 엄마한테는 결혼식 준비로 만나자고 하셨는데 갑자기 웬 동창회일까 속으로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 동창회 모임은 저녁에 있는 걸 거야. 엄마랑 만나서 시간 보내다가 동창회 모임하러 가시겠지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고
예비시모랑 잘 만났냐? 지금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엄마는 본식 때 입을 한복 다 보고 예비시모랑 식사하러 이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졌지만 동창회 모임은 어쩌고 엄마랑 식사하신다는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예비시모가 엄마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식사하기로 했다면서 아빠랑 먼저 저녁 챙겨 먹으라고 말씀하신 뒤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아무리 학벌로 사람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 엄마를 이런 식으로 대차게 무시하지는 않겠지. 애써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서 지웠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예비시모는 기어이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무시하고 본인을 과시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예비신모가 간다는 동창회 모임 장소를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매년마다 거기서 동창회 모임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가 어디인지 당장 말하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시모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 무시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는 예비시모가 학벌로 사람 가리기는 해도 그렇게까지 무시하려고 작정한 분은 아니라면서 저더러 너무 크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원 문제로 당하고 살았으면서 아직도 본인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고 소리쳤어요. 나는 상견례 때 우리 엄마를 보고 경멸하던 그 눈빛, 표정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쎄했다고 말이죠. 그래도 이런 일은 없겠지 하고 나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면서 난리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더러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예비시모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같이 가서 보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동창회 모임 장소로 향했어요.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서둘렀는지 몰라요. 겨우겨우 동창회 장소에 도착하고 급히 들어가자마자 엄마와 예비시모를 찾았습니다. 음식점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꽤 넓은 곳이었지만 둘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본인을 한껏 과시하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예비시모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움직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리는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엄마와 예비시모의 모습도 보였어요. 예비시모는 뭐가 그리도 신나는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소개해주려고 예비사돈 모시고 같이 왔어. 예비 안 사돈에게는 여러모로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이런 자리가 처음이시라 잘 모르실 테지만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참, 그때 내가 이야기했지? 우리 예비 안 사돈 중졸이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말 쓰면 안 돼. 우리끼리 있을 때야 괜찮지만 사부인 못 알아들으실 거 아니니? 예비시모의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웃음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다 같이 학벌로 사람 따지는 인간들 같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엄마에게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냐고 얼굴이 낯익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중졸이고 우리는 대졸 이상인데 만날 일이 뭐가 있겠냐면서 또 엄마를 무시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 중 한 명은 계속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디서 엄마를 본 것 같다고 아는 얼굴이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들은 엄마와 예비시모를 번갈아 가면서
어찌나 킥킥거리며 웃었는지 모릅니다. 예비 시모도 그들과 똑같이 웃음을 참으며 엄마를 우롱했고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일만은 안 생기기를 그토록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예비 시모가 우리 엄마를 무시하려고 이곳에 데리고 간 순간부터 저는 남자친구와의 파혼을 직감했어요.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겠어요?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둘 수 없다는 결심이 섰고 그와 동시에 주먹을 불끈 쥐인 채로 엄마를 부르며 다가갔어요. 제 등장에 엄마와 예비 시모는 여기 어쩐 일이냐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앉아있던 엄마에게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거 없다면서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히 알려줬어요. 우리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려고 이 자리에 끌어들인 거 다 안다. 학벌에 미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격떨어지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소리쳤습니다. 대체 그깟 대학 졸업장이 뭐가 중요하냐. 그깟 종이 쪼가리보다 인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당신은 인성부터 길러야 할 것 같다면서 똑같이 무시했습니다. 우리 대졸도 아니고 당신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명문대 졸업장도 없지만 여기서 제일 멋있고 가장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멋대로 우리 엄마 비웃고 무시하지 말라고 했죠. 당신보다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사람들 앞에서 감히 시어머니 망신 주는 거냐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마저 제 할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없으니 당장 파혼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남자친구가 놀라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파혼까지 할 일이냐고 했어요. 내가 말했지? 네 엄마 이런 짓까지 할 사람이라고? 넌 어떻게 된 게 하나도 모르니? 네 엄마 앞으로 더 기대되는 사람이야.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대학 졸업장 하나 믿고 바닥난 인성!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보여줄 사람이라고? 저도 아는 걸 남자친구가 모를 리 없죠. 본인도 엄마란 사람의 바닥난 인성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나 봐요.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니 우리가 피하면 되지 않냐.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한때 예비 시모였던 사람은 지금 엄마를 똥이라고 한 거냐면서 난리쳤지만 저는 그 말을 뚝 잘라내고 평생 네 엄마 안 보고 살 자신 있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그럴 자신이 있다면 파혼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러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혼하자고 했어요. 아무리 믿고 이해 못해도 네 엄마인데 어떻게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다고요. 너는 그래도 네 엄마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 눈꽃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딴 짓거리 하면서 우리 엄마 무시할 거고 난 그 꼴 죽어도 못 본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것도 모자라서 감히 본인 아들한테 파혼하자고 하냐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라는 대학 나오면 뭐하나요? 인성이 저것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게 있는 건데. 당신은 그걸 넘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당신한테 인성이 싼티나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없다고 받아쳤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무시하면 나도 똑같이 무시할 거라고. 그러자 버릇없는 년 무슨 년 하면서 오만 욕을 해댔고 나중에는 중졸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배운 게 뭐 있겠냐고 이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길래 톡톡히 알려줬죠. 학벌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었냐고. 나는 당신보다 학벌이 더 좋으니 무시할 법하지 않냐고요. 억울하면 똑같이 대학원 나오라고 했습니다. 어디 대학원도 안 나온 사람이 함부로 말 섞으려고 하냐면서 내 앞에서 아는 척 잘난 척
위세 떨지 말라고 했어요. 유치함은 유치함으로 똑같이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거울 치료라고 하죠? 본인이 한 것보다 덜하게 돌려줬지만 어쨌거나 똑같이 무시해줬습니다. 제 말에 남자친구 엄마는 몸을 파르르 떨면서 참았던 화를 대차게 터뜨렸어요.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그것도 동창들이 있는 앞에서? 명문대 졸업에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내 앞에서 우쭐거리고 싶은 모양인데 까불지 마. 누구는 뭐 대학원 못 가서 안 간 줄 알아? 나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 실력이야 충분했다고. 갑자기 임신하는 바람에 못 간 것뿐이지. 가고자 마음먹었으면 100번 1000번이고 더 갔다고. 알아? 솔직히 요즘이 우리 시대랑 같아? 우리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어. 그런데 나는 그걸 뚫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시하니까 시모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봐요. 계속해서 본인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든 과시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궁금하대요? 자서전 낭독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떠드는지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 조회 시간에 듣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았어요. 저는 지루해서 못 듣겠다고 했고 너무 졸려서 잠들면 깨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에 남자친구 엄마는 열이 바짝 올랐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본인 집안 정도면 저보다 더 좋은 집안의 딸과 사돈 맺을 수 있다고요. 중졸인 사돈이 부끄러워서 결혼 깨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고 본인이 졸업한 대학의 후배라서 봐준 거라고 하더군요. 또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사돈이 중졸인 거 퉁쳐서 넘어가 준 거라고요. 안 그랬으면 바로 파혼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해하고 받아준 은혜도 모르고 감히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냐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고 급기야는 저를 향해 돌진하려고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제 머리끄덩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그러던 그때 무리 중 엄마가 자꾸만 낯익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던 사람이 박수치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생각났다. 너 중학교 졸업하고 음악한다면서 해외 나갔었지? 아, 왜? 네 아빠 의사잖아. 그것도 우리 동에서 제일 큰 병원장.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같은 중학교 나왔잖아. 어쩐지 얼굴이 낯익다 했어. 졸업한 이후로 처음 보는 거라 네가 누구인지 이제야 생각났지 뭐야. 나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오다가 나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하긴 너랑 나랑 같은 반 된 적도 없고 내가 워낙 조용해서 모르기도 하겠다. 너야 학교 다닐 때 워낙 유명해서 전교생이 다 알았고 너희 아버지 아직도 병원 하시는 거지? 뭐 병원? 이런 자리에서 기막힌 우연이 생겨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와 대학 동창인 사람이 글쎄 저희 엄마와 중학생 동창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엄마를 알아봤고 엄마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던 할아버지에 관한 정체까지 말씀하셨죠. 병원장이란 말에 남자친구의 엄마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창생분은 계속해서 엄마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엄마는 공부를 못해서 그만두신 게 아닙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과감하게 그만두신 거였어요. 그걸 동창분이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남자친구의 엄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무시하지 말라고요. 얘, 너 영선이 무시하지 마. 얘가 어떤 애인 줄 아니?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반장이며 전교 1등이며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공부 잘하기로 얼마나 유명했는데. 선생님들이 다들 명문대 가고도 남을 내라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다고. 얘 고등학교 안 올라가고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쉬워하셨는 줄 알아? 아마 공부 그만두고 계속했으면 학벌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았을걸? 그래서 네가 원하던 음악은 계속 한 거니? 다들 네 소식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집도 잘 살고 물려받을 병원도 있어서
우리는 네가 의사하면 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음악에 푹 빠지니? 세상 참 별일이야. 그분은 제가 몰랐던 사실까지 술술 이야기하셨고 엄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옛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엄마는 동창생에게 다가가 그게 정말 사실이냐고 물었고 믿을 수 없다면서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동창생은 내가 그딴 거짓말을 할 사람이냐. 집에 졸업사진이 있으니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마지막에 허망한 표정으로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본인이 중졸이라며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병원장 딸내미의 공부까지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본인은 없는 환경에 아득바득 빚내가면서 대학 졸업했지만 엄마는 능력 있고 잘 사는 집안에서 자랐다는 사실에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긴 그 시절에 해외 나가는 게 어디 쉽겠어요? 엄마는 미국이며 일본이며 유럽이며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음악에 대한 경험을 키우신 분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엄마보다 영어 실력도 출중했어요. 얼빠진 얼굴을 보니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중졸로 마무리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만둔 거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엄마를 무시하려 들지 못하겠구나 생각됐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자친구의 엄마는 몰래 저희 엄마를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음악 활동한 것까지 찾아봤는지 더욱더 귀중한 표정으로 저희 집에 찾아왔고 본인이 몰라서 생긴 오해이니 파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라면 본인이 이런 오해를 했겠냐고 했어요. 다 몰라서 생긴 일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숨기는 거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자고 했고 지난 일은 좋게 덮어두고 다시 잘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둘이 싫어서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고작 이깟 일로 파혼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사부인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면서 저와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본인의 뜻은 상관없고 그저 딸의 뜻을 존중할 거라고 하셨어요. 잘못된 길만 아니면 자식이 원하는 대로 지지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예정대로 파혼할 거라고요. 애초에 숨길 생각으로 말 안 한 것도 아니고 굳이 할아버지와 엄마의 학창시절 때 이야기를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안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좋아서 결혼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죠. 그리고 중졸이면 어떻고 고졸이면 어떻냐고 학벌 가지고 사람 가리고 함부로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많이 배운 만큼 그릇이 넓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반대가 될 수 있냐면서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지른 잘못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본인은 그저 엄마를 무시하면서 과시하려고 단순하게 생각했겠지만 엄마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기에 이 결혼은 없는 게 맞다고 전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남자친구가 평생 엄마 안 보고 살 자신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파혼만이 해결책이라고 했죠. 그 말에 몇 번 더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눈물을 보이며 발길을 돌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학벌로 사람 따지더니 꼴 한번 우습게 됐습니다. 앞으로 동창들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그 바닥 소문이라는 게 살을 붙이고 붙여서 아주 빠르게 퍼지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파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신랑이도 꽤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냐? 우리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러신다고 하지 않았냐? 약속할 수 있다 등등. 별의별 소리로 감정을 호소했지만 저는 파혼하자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감정이 남아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내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저는 빠르게 마음을 회복했고
다시 전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학벌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 꼴 당할 수 있으니 멀리 거리 두거나 아예 손절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사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세울 게 학벌밖에 없으니 그런 거라고 가엾게 여기시고 멀리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